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하워드입니다. 기후변화와 도시의 적응력을 연구하는 기후학자로서 저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수많은 도시를 연구하며 자연재해가 도시 인프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오며 쌓은 모든 예측이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서울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날 저는 서울에서 한 폭설 예보를 접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설, 최대 50cm의 적설량. 기상청은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기상이변을 경고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머릿속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죠. 미국 뉴욕이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이런 규모의 폭설은 도시의 기능을 멈춰 세웁니다. 공항은 폐쇄되고 대중교통망은 마비되며 사람들은 최소 며칠간 고립되곤 하죠. 한국, 아마 비슷하거나 더 심각하겠지. 솔직히 이건 기후학자로서의 제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 구조와 인구 밀도를 가진 서울은 뉴욕이나 스톡홀름보다도 훨씬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한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예측에 따르면 도시는 이미 멈춰야 했습니다. 교통은 마비되고 사람들은 발이 묶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본 서울은 말 그대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11월 27일 새벽, 서울 하늘에서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는 하얗게 뒤덮였죠. 호텔 창밖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눈 속에 갇힌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를 연상케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노트북에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뉴스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예상 적설량 53.6cm.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 혼란이 예상됩니다. 공항 항공편 취소. 지하철과 버스 운행 차질. 그 모든 속보가 가리키는 건 하나였습니다. 서울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점이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스웨덴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스웨덴 역시 폭설에 익숙한 나라지만 이런 규모의 눈이 내릴 경우 도시 기능은 최소 며칠간 정지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들도 대응 속도가 더딘 건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거리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길에 멈춰 섰을 거라 생각했던 자동차들이 서서히 다시 움직였고 제설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 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제설 차량뿐만 아니라 삽과 빗자루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자신의 상점 앞뿐 아니라 골목까지 치우고 있었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도우며 차가운 눈 속에서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폭설에 대한 기술적 대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힘이라고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기록적인 폭설. 그날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 과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협력과 연대, 그리고 따뜻함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던 시민들의 놀라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좁은 골목, 한 택배 트럭이 눈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우연히 이 장면을 보게 되었죠. 트럭 운전사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삽을 들고 다가가더니 트럭 바퀴 주변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젊은 남성이 차 뒤로 다가가 힘을 보탰고 금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나가던 학생도 가족과 산책을 나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지휘하지도 않았는데 각자 알아서 역할을 찾아 움직였죠. 어떤 사람은 눈을 치웠고 어떤 사람은 트럭을 밀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차를 통제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20여 분이 지나자 트럭은 마침내 눈 속에서 빠져나왔고
운전사는 창문을 내리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그들의 행동은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의 모든 사람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한 차량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빠져나간 뒤에도 남아있던 시민들은 골목길을 치우기 위해 계속해서 눈을 퍼냈습니다. 그중 한 상점 주인은 이 길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라며 웃어 보였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행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골목에서 벌어진 이 협력은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진 공동체 정신의 축소판처럼 보였죠.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 순간들을 SNS에 기록하고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서울 한복판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라이더들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폭설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사고 위험이 커지자 여러 라이더들이 배달앱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안전을 위해 배달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들이 불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라이더들에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배달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SNS에도 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캡처된 메시지 스크린샷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네요. 배달기사님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꼭 드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와 배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눈 덮인 길을 천천히 건너던 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근처의 젊은 직장인 몇 명이 다가가 그 어르신을 부축했고 그를 안전하게 길 건너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후 그들은 근처 상점에서 삽과 빗자루를 빌려 직접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합류했으며 몇 시간 후에는 길 전체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지나가는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의 힘,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같은 캡션과 함께 수백 건의 리트윗과 좋아요가 달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을 격려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의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도시라 해도 이런 수준의 자연재해는 예상을 뛰어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서울은 이를 시스템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은 눈이 내리기 전부터 상세한 예보와 실시간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호텔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죠. 기상청은 단순히 눈이 많이 온다는 식의 막연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설량, 예상 시간, 주요 도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며 시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폭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새벽 3시부터 제설 차량 약 800대를 투입해 주요 도로와 교통 요충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었던 점은 제설 작업이 단순히 눈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내릴 것에 대비해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전에 준비해 도로 곳곳에 뿌리는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대비 덕분에 폭설이 한창일 때조차 주요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기술적 대응이 충분히 훌륭했지만 이를 더 빛나게 만든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제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근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호텔 직원들이 호텔 앞마당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로와 인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근처 가게 주인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했고 나중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삽을 들고 눈을 치우며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SNS는 이 순간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시민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도로를 치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삽이나 빗자루를 들고 와주세요. 이 게시글은 몇 시간 만에 수백 번 공유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고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눈을 치우는 활동을 넘어 기술적 시스템과 시민 참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많은 차량이 도로에서 고립되었지만 지하철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고 관리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한국 시민들의 특징을 보여줬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뉴욕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는 폭설로 인해 열차가 운행을 멈추면 분노와 혼란이 섞인 광경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울시는 폭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대비한 비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본 뉴스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난 문자가 실시간으로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죠. 오후 지역은 눈이 많이 쌓여 미끄러우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영 중이며 주요 버스 노선은 재개 예정입니다. 와 같은 정보가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장 협력의 결과 하루 만에 회복된 도시. 결국 서울은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복구되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하루가 지나자 저는 거리를 걸으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공공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대응과 시민들의 협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서울은 그날 단순히 도시 기능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폭설이라는 위기 속에서 서울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은 인간적 따뜻함의 본질을 보여주었죠. 저는 그날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지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훌륭했습니다. 빠르게 동원된 제설 차량과 염화칼슘 살포, 대중교통의 질서 있는 운영 등은 단연 세계적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 요소를 넘어 저는 거리 곳곳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기술만으로 이 폭설을 대응했다면 서울은 지금처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시민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행동과 상호 배려가 없었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시스템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서울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은 자신의 가게 앞 도로를 정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그 음료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곳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에게 손을 보태며 자연스러운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발적으로 눈길에서 고립된 차량을 돕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지는 차를 밀며 도로를 정리했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라며 웃어 보였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제가 목격한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개인의 선행을 넘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폭설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개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서울 시민들의 행동은 단순히 제설 작업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도시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이웃과 완전히 낯선 사람들까지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길에서 한 할머니가 눈에 미끄러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젊은이가 곧바로 달려가 부축을 했고 다른 시민들도 그 주변에 모여 길을 안전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그 장면은 단순한 돕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공동체 의식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내 이웃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도시를 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기후학자로서 저는 도시의 기술적 대응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가 가진 학문적 시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구와 회복은 사람들 간의 협력과 따뜻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인간미가 기술과 결합될 때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기록적인 폭설은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재난이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이러한 재난에 적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기술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본 사례는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울의 빠른 복구는 기술적 준비에서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공동체 의식이 이를 완성했습니다. 기상 예보부터 제설 장비의 동원, 그리고 비상 문자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했지만 그 이상의 힘은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도시의 회복력은 단순히 기술적 대응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행동하고 서로를 돕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서울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전 세계 도시들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시민들이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형성된 결과입니다. 둘째, 기술과 인간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울은 기술적 대응 능력을 극대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 따뜻함과 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이 회복력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도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재난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사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필수적이지만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간의 연결과 협력입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제게 단순히 한 도시의 놀라운 복구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 중심의 사고가 결합될 때 우리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자주, 더 강력한 자연재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처럼 기술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조화를 이룬 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에서의 사례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이 보여준 협력과 연대의 힘은 우리 모두가 참고해야 할 미래의 해답입니다. 끝으로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위대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